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이죠. 이 밤 10시 42분에 쏘아올린 북한의 정찰 위성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군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상적으로 정말 이 자료, 이 위성이니까 말이죠. 이 정보 자료를 제대로 딱 찍어서 보냈느냐 여부. 요거는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자, 이번 이 경기할 때 이 중국 팬들의 비매너가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레이저, 녹색 레이저까지 쏘아서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이 슈팅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했고, 또 이 관중석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하고요. 그리고 이 홈팬들 간에 이 격투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매너가 없는 중국 팬들 정말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말이죠. 고쳐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여론과 또 이 압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최강욱의 막말 사태와 관련해서 최강욱이가 말이죠. 오늘 이 황운하가 주최한 세미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강욱이 관련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오히려 사과하는 게 아니고 항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민영배는 입장 표명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말이죠. 이 일체 반성을 하지 않는 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의 이 압박과 비판 여론을 최고 수준으로 좀 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딸들은 여전히 이거 수박들만 봐주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개딸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요. 참 마지못해서 성명 하나를 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 동향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국, 그 다음에 이문정 이런 문제아들의 이 발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류호정 의원의 이 발언이 지금 이제 도하 언론에 도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류호정 의원의 발언, 추가적인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오늘 말이죠. 이 신원식 장관, 오늘 이 새벽 3시에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끝까지 강력하게 보복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시부터는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MDL 인근에서의 정찰 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서쪽으로는 이제 20km, 동쪽으로 40km 떨어진 이 공간에서 정찰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요거를 전면적으로 효력 정지 조치를 취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합참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정상 21일 날 이게 밤에 이게 이제 세 번째 발사한 정찰 위성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합참에서는요.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점이요.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쭉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흰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저런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미 김정은이는요. 지금 온몸이 지금 병원 세트로 병 세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이상 징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또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이번 김정은의 이 흰머리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이제 만족한다. 굉장히 기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정찰 위성이 이미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령 괌의 미 공군기지 촬영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에게 앞으로 7일에서 열흘 정도의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뒤에 12월 1일부터는 정식 정찰 임무에 작수하게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또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오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리를 굽어오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은 즉 ICBM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지금 이제 미 워싱턴까지는 한 14,000km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말리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찰 위성을 보내겠다. 이런 입장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는요, 지금 이제 러시아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 때문에 이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 한미의 강력한 대응, 그리고 이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내야 되는데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내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일단 정상 가동 여부를 합참에서는 추가적으로 유관 기관과 한미 공조와의 분석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사하겠다. 예, 그래서 추가적인 군사 정찰 위상을 많이 발사해가지고요. 통합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 태세를 높여 나가겠다. 이러한 도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특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아침 이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요. 705초 만에 22시 54분 13초에 만리경 1호를 정상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흰머리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흰머리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노출했는데 이것은 북각 곳곳에 설치된 김일성의 초상화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3대 세습제의 충성도 요거를 좀 고양시키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 요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화 차원, 건강 차원. 예. 자, 요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우상화 차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 차원일 수도 있고 이게 실제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최광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광욱이는요, 사과 대신에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약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지 않냐. 요렇게 또 김건희 여사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암컷이 왕인 것처럼 설치는 수준 낮은 동물의 완국이라고 풍자한 것이다. 이렇게요. 더 한 발짝 나가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본때를 보여갖고요. 허위사실에 의한 이게 명예훼손으로 이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 최강욱을 고발하는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 차원의 징계 6개월짜리 이거 솜방망이 징계 아니겠어요? 제명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상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명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최강욱이가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강력한 법적 대응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류호정 의원이 아주 입장을 잘 내놨어요. 류호정 의원의 이제 지금 입장문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류호정 의원이 이제 여러분들 뭐 얼굴이 다 잘 아실 테고요. 자, 20대 지금 정의당 의원으로 되어 있고, 자, 퀴어 축제 때도 이제 등이 다 보이는 그러한 옷을 입고 동성애되죠. 이 축제에 참여해서 상당히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의원인데 이번에는요 제대로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장관한테 정책 토의하자 이렇게 해서 또 신선한 축격을 준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유호정 의원은 이 최강욱과 관련해서 진짜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SBS 김태내 뉴스에서 입장을 내놨고요. 전국 각지에서 출판 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참고로 유호정 의원은요. 송경길이가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이라고 한 거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민주화 선배들이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보며 나는 늙어도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고 너무나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송영길에 대해서는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시종일관 인간이 그야말로
진짜 인간이 되기는 틀렸고 인간이 덜 됐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에요. 함께 출연한 박 최고위원, 박성민이죠. 박성민 최고위원도요. 도대체 이런 발언을 갖다가 공식선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같이 행사장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웃고만 있었다는 거, 이걸 보면은 거의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준이 아니냐, 요렇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호정 의원의 이런 비판적 입장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우리 국민의원들도 여성 의원들, 자, 이미 이제 비판을 한 바 있고, 자,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엄중 경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 최강욱의 경우에는 올 초에도 말이죠. 이 암놈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똥이라는 말까지 써서 또 비판을 한 바도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최강욱의 경우에는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최강욱의 이런 발언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단톡방에서도 지금 심하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부는 이 최강욱의 발언에 동의하고 일부는 최강욱의 동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원우, 그 다음에 요영환, 박용진 이런 의원들은 도대체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영배 같은 경우는요, 망가졌다고 언론이 민주당의 기준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민영배는요, 보도가 이 민영배한테, 그러니까 이 전재수 의원까지도, 전재수 의원도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마저도 과다하다면 계속 설치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정말 하고 다닐래? 쇠 빠지게 힘들게 골목길 돌아 놓으면 한 방에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전재수 의원마저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딸들은요, 여전히 최강욱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최강욱을 갖다가 감싸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비명계를 봐주고 이 친명 최강욱을 징계하느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회에서도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형수욕설한 이재명이 때문에 이런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진중권 교수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형수욕설과 관련해서야 여러분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요. 자, 참고적으로 요 자료 화면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이가요, 병신 같은 년, 아이, 쭈쭈쭈쭈, 이것도 공개하라. 녹음해가지고 칼로 쑤시니까 좋더냐? 지 형수한테 이런 욕설을 한 인간이 누구를 징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제 말이죠. 이재명 욕설을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재명이 제대로 우리 국민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지 본인 사태를 포함해서, 그리고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이런 일 하나만 갖고서도,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재명이는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집단적으로 좀 더 집합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더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딸들 난리 난 것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죠. 김은경이. 그 다음에 현수막 청년 비하 발언이 있었죠.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비하 논란 3종 세트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짧은 분, 어린 놈, 암컷. 요거. 그리고 이제 삼성 비하표, 김은경이, 송영길이. 그러죠? 송영길이, 최강욱이. 야, 요런 인간들 그냥 싹 내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최강욱의 입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민영배의 경우에는 요거를 지금 요런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북콘서트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말이죠.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느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론에 대한 것이 아니면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이 뻔뻔한 인간들, 아이고, 정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가지고, 이 감사 인사를 오늘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여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하고 중국 홈팬 선수들 간에 이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야, 참 중국 이 비매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매너, 중국의 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또 한방 난리는 그야말로 육탄전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도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점잖하게 이 손흥민 의원의 토트넘을 응원하는 이런 팬들이 있었는데, 이제 3대 0으로 지니까 그야말로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폭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요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자료화면을 많이 모았는데, 이렇게 레이저, 녹색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방해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가슴에 레이저를 쏜 거잖아요. 자, 이러니까 골을 넣고서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쉿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거죠. 왜? 중국 관중들이 흥분하니까, 흥분해서 이런 난리를 치니까.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중국 국가 부르는데 야유 보고 진짜 충격 먹었다. 매너 진짜 밥 말아본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 애국가가 울릴 때서부터 중국 팬들이 반발을 일으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국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하여튼 이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예. 요렇게 이제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번 다행히 말이죠. 우리가 지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2차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3대 0으로 일방적으로 이기니까 이 감정을 발산하는 중국 팬들을 보면 중국이 아직도 그야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서구 선진국가 수준에 미치는 국격을 갖추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것 아니냐. 그래서 갈 길 멀다. 예, 한참 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자, 그래서 2023 대표팀 생활 너무 행복했고 감사드리고 2024년 저희 다 같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예, 이러한 감사 입장문을 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최강욱이 그 다음에 막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팬들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욕질 쌈 나온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진중권 교수 조금 전에 욕설 이런 것 때문에 차가우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문정이가 또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자, 이문정이가 최근에 말이죠. 책을 썼습니다. 책을 무슨 책을 썼느냐? 참 이런 걸 책이라고 말이죠. 이런 걸 책이라고 지금 이 책장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 다 조국한테 배운 이 좌빨들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최근에 이 책을 지금 이 책 북콘서트하러 뭐 여기저기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뭐 전주도 가고. 예,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본인의 페북에다가 말이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 본인에게 정치권 영입 제의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올린 SNS 글에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삼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야, 마음만 먹으면 삼선 의원이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문정이가 말이죠. 최근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 팔음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일 날에는 마산대학교 창의관에서 이 북 콘서트를 열었어요. 푸른 내주 소민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북 콘서트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이제 SNS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자, 그러면서요. 그간 소식이 뜸했더니 무슨 일인지 하고 걱정하시는 번님들이 많고 이 고대 응원 연습 할 때 이 사진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응원 연습으로 살이 좀 빠진 걸 보고 마음고생하나 싶어서
이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근 검찰 조직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한 걸 보면은 일선 인력이 블랙홀처럼 몇몇 직업, 몇몇 사건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수라장이다. 그리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대구에 이제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고 저자로서 독자의 만남을 이어가느라고 분주해서 제 담벼락을 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요. 잘리느냐는 걱정스러운 연락 왔고 아차차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이 펜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김장을 하고 김장 겸치 겉절이를 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뭐 이 교회에 갔다. 그러더니 교회에 갔다는 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나날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나날이 감사 기도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문정이도 결국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욕심은 크다. 비전을 크게 갖고 있네요. 야, 참고적으로요. 이문정이는요. 2012년도 9월에 민청학령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5년 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반골로 돌아섰죠. 예. 자, 이 정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요. 지금 현재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지금 조국은 뭐 내년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입장문을 갑자기 또 냈습니다. 바로 송영길하고는 신당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도 없고 많은 언론에서 확인 연락이 오고 있어서 일괄 답변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미 밝힌 대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도중 만나는 시민들의 비판과 격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무능? 누가 무능하죠? 이 조국은 어디가 제일 유능하죠? 가짜 서류 꾸미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여기에는 최고 유능한 게 조국이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무능하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